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우리가 알아보는 순서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예, 오늘 키워드 이건 사실 키워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금 끝난 거 이게 오늘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이번 결과 예상하셨어요? 한 분씩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부터. 예상의 이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인데 김기현 대표일 것이다. 요거는 이제 예상 가능한 이 흐름이었는데 결선 투표 여부. 그렇죠. 결선 투표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거는 예상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요? 이 50% 내외가 좀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 끗 차이로 결선을 하거나 안 하느냐가 갈릴 거라고 봤는데 그 예상이 조금 틀린 것이 김기현 후보가 지금 한 53% 52.93%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득표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게 숫자로만 보면 50%를 약간 넘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 3%를 더 얻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이제 1차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여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친윤의 조직세가 상당히 강하게 결집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경 부대변인께서. 네. 우선은 당대표는 저는 결선 투표가 그래도 한 번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론은 같습니다. 김기현이 되기는 하나 결선 투표는 좀 예상을 했었고요. 최고위원은 지난 예비 경선 때 보면 이준석계가 4명이 다 되고 윤석열 대통령 친윤을 계속 홍보했었던 또 후보 친윤계 후보 3명은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준석계 한 명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 그러니까 그 기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은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민주당에 있는 이제 정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약간 젊은 사람 아직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 정치계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당내에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은 최고위원회 한 명 들어가는 것이 당원들이 좀 바라지 않을까 균형을 맞춘다는 전제하에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게 노골적으로 전당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건강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예상은 벗어났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결과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이제 견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후보 사실 천하람 후보였는데 가장 이제 선명한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득표한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천하람 후보가 사실 가장 좀 손해를 봤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이 여의도 인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의 어떤 득표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당내 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 그리고 이제 같이 출마한 허은하, 김용태 후보, 이기인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가 그게 이제 이준석의 고정표다.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바였을 텐데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한 거 한 9만 표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그러면 9만 표가 이준석의 지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겠지만 그다음에 이기인 후보가 지금 득표한 게 한 8만 표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천하람 후보가 득표한 게 6만 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 천하 용인 요 이제 선택지로 많이들 투표를 했을 텐데 그 최대치가 지금 그러면 김용태, 허은하 두 후보가 얻은 9만 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표수 중에서도 3만 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도 이제 못 가져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특히 당대표 경선 전체적인 어떤 이 경선 구도를 이렇게 좀 좌우해야 되는 당대표 경선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확실하게 어떤 이 당내의 당원들이 원했던 그러한 어떤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지 못한 효과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이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타는데 실패했고 어떤 이슈 장악력, 이슈 주도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이제 천하람 후보에게는 가장 손해가 끼쳐지면서 당내 이제 건전한 견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좀 예.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천하람 패널리스트로 했을 때 일주일에 2번 고정으로 매주 만나고 몇 달을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겸비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일주일에 2번씩 고정을 하면 어느 정도 내비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3위는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 컷오프가 우리 민주당과 다르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정도의 철학을 겸비한 많은 사람들은 당대표의 그 후보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하람 후보한테는 정말 행운의 기회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그 결과, 대통령이 그 노골적 개입을 한 그 결과, 지금 현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이어도 견제 기능,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그 전에 그 전에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어떤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행태를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주저앉힌 다음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는 완전히 당내 민주주의는 사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번에 그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많은 당원분들이 참 걱정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김민하 평론가 여쭤보는 게, 최고위원은 1인 2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9만 표다 이렇게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1인 2표인데 그 2표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 몰아서 줬을 것이다. 김용태, 허은하 요렇게 찍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인 거죠. 이거 결국 추정인데. 근데 이게 만일 가정이지만, 만일 김용태, 허은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요? 좀 낫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단일화라고 하면은 선거공학상 좀 이상한 것이, 어쨌든 1인 2표라고 하면 둘이 단일화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1인 2표 중에 한 표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나머지 한 표는 그러면 다른 후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 당원 입장에서는 그럼 나머지 한 표를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땅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허은하, 김용태 이 조합을 딱 찍어서, 이게 김용태 후보가 조금 더 얻긴 했는데 대략 9만 표 선이에요. 두 사람이 얻은 것은 결국 1인 2표를 이렇게 둘만 찍었다고 보면, 예. 그러면 이게 뭐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인 후보 8만 표인데 대략 8만, 9만, 10만 요 사이가 그러면 이준석 지분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천하람 후보가 대표 선거 구도에서는 6만 표를 가져갔다는 거는 최고위원 후보는 김용태, 허은하 찍었는데 당대표는 천하람이 아닌 거 찍은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경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예요. 3위를 했다는 것은. 하지만 전체 선거 캠페인을 잘한 거냐, 이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이 이슈 주도력을 쭉 끌고 간 거냐. 처음에 분명히 이 선거는 윤핵관 선거였습니다. 윤핵관이냐 아니냐. 윤핵관이 원하는 이런 공천 구도인 것이냐, 아니면 뭔가 총선 앞두고 새로운 바람이 드는 공천 구도일 것이냐, 이런 선거였는데 중간에 울산 땅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울산 땅 얘기가 막 어디로 막 실종되고 흩어지면서 그다음에 쟁점이 사라졌어요, 이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캠페인에 어떤 상당한 뭐랄까요, 이 주도권의 상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 더 할 수 있었던 득표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은 거 아니냐, 천하람 후보에 있어서는. 그 점이 아마 뼈 아플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 부대변인께서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지금 8만 9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잊어먹었다. 83만 7,632명인가? 83만 7천 명 이렇게 네, 기억합니다. 83만 7천 83만, 명 되죠. 네. 근데 거기에서 8, 9만 명이라고 얘기했을 땐 약 10%, 11%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그게 저도 사실은 거기엔 동의하세요? 그 이준석 대표의 포지션이 그 정도다? 지금 전 대표죠. 네, 표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30 국민의힘 내부에 그 전에는 뭐 30만에서 지금 이제 8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 세력들이 정말 클 수가 있겠구나, 그 힘이.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상대당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마음 아픕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40대입니다만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 내부의 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구나라는 어떤 아픈 결과를 좀 보게 됐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40대요? 저는 30대 초반 정도로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 주시면 댓글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젊은 청년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선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네,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숙한 그러한 어떤 견해를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좀 좌충우돌 하는 측면도 있고 다소 거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조직적으로 좀 감당할 필요가 있고, 이제 어쨌든 청년 정치인을 미래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논쟁 구도 속에서 예외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또 이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양해를 해가면서 이런 구도를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당내의 건강한 논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주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박하면 좋은데, 이 기성 정치인들이 지금 굉장히 거칠게 반박을 한단 말이죠.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물론 이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다시 재반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건강한 어떤 토론이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이 많은 이 밖에서 있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별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주장이 뭐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반박을 하는데 얼마든지 생산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성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이러한 결과, 이러한 전당대회 결과와 좀 비교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민주당의 주셔야죠. 청년 정치를 얘기하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을 놓는다는 것은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정말로 민주당에 있는 모든 청년들, 저를 제외하고도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에 한마디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본인과 열정과 시간을 모든 걸 들여서요.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누렸던 그 특혜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 민주당을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박지원이라는 사람으로 좀 봤을 때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럼 건강한 논쟁, 이슈를 던졌을 때 그것이 던진 이슈 자체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논쟁이 되는 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던진 이슈가 저는 건강하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왜곡된 거,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당히 왜곡된 이슈를 많이 던졌었고, 그리고 본인이 당내에서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에 있을 때와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거, 마치 본인이 팽당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는 거 본인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서포트했던 청년들이 왜 먼저 등을 돌렸는지를 본인은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태도 문제도 본인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글쎄요, 지선 패배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선을 책임졌습니다. 그럼 그 지선에 대해서는 얼마큼 책임 있게 본인이 했느냐, 본인의 책임 여부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천하람을 얘기하고 이준석을 얘기할 때 민주당의 박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예 비교 대상과는 결이 아예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저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이제 한 10년 자기 정치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 안 했으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냐, 그런 점에서 봐도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 잘못한 것, 그리고 어떤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다 예외다라고 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가령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선거에 책임을 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얘기를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출마해서 이 전체 선거 구도가 이제 그렇게 잡혀가서 그것들이 이제 득이냐 실이냐 이런 거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거냐. 이 문제 제기가 당내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단지 이제 책임져야 된다, 너도 돌아봐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잘못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박은 하되 이게 계속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내리꽂는 특혜였고 그럼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내가 비대위원장을 너무 하고 싶다라고 뭐 주변에 로비를 해갖고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영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천하람 후보라든가 지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사실 자기 정치를 뭐 처음부터 쭉 해오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일을 얻다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일정 정도의 배려 받은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같이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네. 좀 반박을 아니, 뭐 드릴게요. 길게 짧게. 하셔도 아니 돼요. 근데 박지원 씨의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과 천하람의 목소리에는 청년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당내 10% 하더라도요. 엄청 상당합니다. 그래도 동의를 하고 힘을 같이 실어주고 따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좀 비교 대상이 된다면 왜 그러면 박지원 씨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동의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고 왜 따르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전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뭐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전혀 뭐 따르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이준석 천하람만큼 당내 자기 지분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수많은 또 청년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고 성장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 말고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경 부대변인이 인식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지원 씨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거기 갔어도 박지원 씨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분이 좀 이렇게 또 네. 올라오면 근데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요. 제 얘기 뭐냐면 민주당에서 있어서는 방식이 안 되고요. 아니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은요. 민주당, 네. 국민의힘은 컷오프가 당원들이 뽑습니다. 예. 민주당은 말은 민주당인데요. 제가 이거 관련 글을 저도 썼다가 좀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민주당은요. 이렇게 전당대회 컷오프 방식을 중앙위원회 100%입니다.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아예 있습니다. 시작부터요. 예. 만약에 민주당도 똑같은 당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비 경선이 있었다면은 지금 천하람 후보 맞지 않는 아주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국민께 당원분들께 소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 부대변인님께서는 처음 나오셨는데 네. 선전하셨어요. 왜 선전하셨냐면 이거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거 말고 딴 거. 왜냐하면 네, 네. 오늘 전당대회 때문에 주제가 계속 아예 이렇게 다른 계세요. 주제만 하고 죄송합니다. 가네요. 뭐 다음번에는 꼭 제가 주제에 맞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이었습니다.